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앞으로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폭락이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2021년도부터 주식시장 폭락, 부동산 폭락, 그 다음에 올해가 돼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무려 2년 가까이나 시장이 침체에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서 저는 아직 본격적으로 폭락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에 지속적으로 마지막 경고들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부동산 시장은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다. 앞으로 팔 기회를 놓치면 수억 원의 자산이 증발하는 것은 순식간에 벌어진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서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앞으로 전망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이나 이 부동산 시장은 결국 막을 내리기 때문에 현재 최정점에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막을 내리면 공인중개사라는 이 직업도 메리트가 없고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해요. 그래서 이런 직업은 제가 완전 비추천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는 공적인 직업들은 무조건 진다고 했어요. 공적인 직업들,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직업들, 자격을 취득하는 직업들. 현재는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서 그런지 중개업소라든지 이삿짐 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인테리어 업체라든지 이 관련된 업종들이 몰락을 하고 있고 폐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 돈을 벌어서 주식을 하거나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시장에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뿌리면서 오늘 맛있는 거 좀 사먹고 대중교통 좀 이용하면서 돈이 돌고 돌아야 되는데 이게 한 가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부동산 관련된 것들이 무너지고 그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쇄적으로 몰락하는데 그 많은 자금들이 부동산에서 돈 번 사람들이 시장에 돈을 풀어서 막 소비로 이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명찰을 한 대 뽑는다든지 명품을 산다든지 외식을 좀 자주 한다든지 배달의 민족에 돈을 마구마구 쏟아부으면서 이 시장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게 한 가지 산업이 무너지면 연쇄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결과값은 그래요. 지금 그리고 본격화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제에 대해서 까막눈이라는 거예요. 마포 국평 반토막 대략 16억 원 하던 아파트가 8억 원으로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한 방에 반토막이 됐죠. 제가 고점 대비 30% 밑으로 거래가 된다고 했어요. 아무리 높게 쳐도 30%고 이제 경매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10%에서 20%로 낙찰받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꼬마 빌딩이 20억에 낙찰받거나 15억에 낙찰받는 사례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경매 시장은 고가 대비 10에서 20%의 낙찰이 되는데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연예인 빌딩 부자들, 부동산 부자들이 연쇄 몰락을 할 것이다. 그동안 20년 동안 부귀 영화를 누렸던 인물들이 연쇄 몰락을 하고 그걸 따라했던 뭐 B급에서 C급 연예인들이 파산을 할 것이다. 왜냐? 대출을 영혼까지 받아서 빌딩을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20억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대출에 레버리지를 더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자산이 800억까지 불어난 거예요. 자기 자본 가지고는 절대 그렇게 늘려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부동산 시대하고 나의 운대가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대출에 레버리지를 쓰니까 어느새 수백억대 자산가가 된 연예인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먼저 작살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돈이 얼마가 남냐? 영원 플러스 빚이 남는 거예요. 레버리지라는 게 원래 그래요. 올라갈 때는
곱곱으로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는 건물만 뺏기는 게 아니라 건물 플러스 빚까지 떠 안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명예까지 이제 추락을 하죠. 빚을 나중에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파산을 할 경우 이제 연예인적으로 봤을 때 명예까지 증발한다. 대구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P가 등장했죠. 이제 신축 분양 아파트인데 분양가에서 밑으로 안 떨어진다? 아니죠. 분양가에서 떨어집니다. 가게 이름 바꾸고 업종 변경, 자영업자들 생존 안간힘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33%가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실제로 50%가 넘습니다. 폐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출은 계속 떨어지지, 인건비는 오르지, 사람 구하기는 어렵지. 악재에 악재를 더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화폐가 현재 돌고 있지 못해요. 왜냐면 주식에서 박죠, 아파트에서 몰락하죠, 금리는 올라가죠, 돈은 없죠, 연쇄적으로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해고가 이제 유행처럼 퍼질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쓰러지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가장 강력한 자금이 들어온 상태고 가장 강력하게 내리막을 탈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번만큼 정말 기이한 현상을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게 아직 오진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쯤이면 바닥이겠다, 나아지겠다, 좋아지겠다를 기대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전하고 다른 상황은 뭐냐면 바이러스라는 이 코로나, 이 과정 속에서 조정을 받고 침체가 되고 다시 상승하고를 원래 했어야 되는데 거품이 더 쌓이고 쌓이게 만든 시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21년도부터 올 것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고요. 부동산이 반토막 나도 아직 안 왔고요. 삼성전자가 반토막이 나도 아직 안 왔고요. 테슬라가 반토막이 나도 여전히 안 왔습니다. 머스크의 경우에도 트위터 인수 뒤 직원 75% 해고 계획이 있다. 그래서 대략 경영비를 1조 원을 아끼겠다. 이 회사는 말 그대로예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기업이 아니고 자기들의 이윤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바로 대기업이에요. 마치 이 대기업이 사람들을 위해 줄 것 같지만,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자기들이 돈이 될 것 같지 않으면 가차없이 까는 게 대기업입니다. 푸르밀의 이상한 폐업, 이 사건만 보시더라도 자기들한테 불리한 여건이 주어지면 과감없이 이상한 폐업을 하거나 사람들을 정리해고를 합니다. 인텔 같은 경우도 수천 명 해고 계획이 있죠. 2016년 당시에도 글로벌 업황 둔화로 1만 명 정리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적 자원이 굳이 필요 없는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자산을 좀 모으시고 준비를 많이,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 분들은 크게 관계없는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MZ세대죠. 부모님들이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학원까지 뭐 데려다 주고 학교 앞까지 운동장까지 차 타고 들어가서 거의 뭐 모셔다 주는 그런 문화들, 이런 인물들이 커서 난 딱 돈 받은 만큼만 일할 거야, 나는 파이어족이 될 거야, 노력을 안 하면서 부자는 되겠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이번 계기로 이런 얘기들을 싹을 본격적으로 자를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런 기회가 없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개떡같이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IMF 이전이었습니다. 회사에 취직하면 돈을 줍니다. 이건 뭔 개소리야. 그만큼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했고 돈이 풍족하니까 즐기면서 산 거죠. 근데 IMF가 딱 오면서 경제가 초전박살이 나고 일자리가 구하기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일하는 거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돈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사회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현재 이만큼까지 성장했고요.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부자에 갈망하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노력은 안 하면서 즐기면서 부자는 되고 싶어 하고 앞뒤 논리가 안 맞는 생각들로 이상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정신을 정상적으로 만들 때가 왔다고 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고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이 없으면 나라는 절대 성장할 수 없고요. 당장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그게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1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1등 기업에는 투자하면 안 된다고 했고 1등 기업의 체인은 차리면 안 된다고 했죠. 이렇게 보시면 이런 불매운동, 기업이 안전한 것 같아도 결국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 기업은 몰락하게 됩니다. 제가 대기업 중에 앞으로 삼성전자는 완전 비추천한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1등 기업에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카카오 1등 기업이었을까요? 1등 기업이 되기 이전에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요. 테슬라 같은 기업도 지금 사람들이 1등이 되니까 투자를 막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전에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고 지금 투자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호구입니다. 고점에 사서 부자들을 더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말 그대로 호구예요. 내가 지금 호구짓을 하는 건지 진짜 투자라는 건지 구별은 하자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객관성? 이미 오른 주식을 사는 게 객관성이다? 수익 난 주식을 사야 수익이 난다? 부동산이 1억에서 10억까지 갔는데 10억에 사야 돈을 번다? 예전에 과거 사례들, 올랐던 과거 사례들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고점에 물리는 게 객관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떤 방식의 투자를 했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례들이 망하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이 객관적이지 옛날 것을 자꾸 대입해서 돈 번 거에 투자하는 것들 돈이 안 됐을 때 투자한 사람들만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재 투자를 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면 방법을 바꿔야 돼요.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